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새해 첫날 올려드린 볼린저 밴드 영상을 단테님 강의를 빼고 다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영상을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로라님께 오늘 문의를 했더니 단테 사단에서 저작권 문제를 신고하거나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자체 알고리즘에서 중복되는 영상으로 자동으로 걸러내줄 수 있다고 하셔서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단테님 VIP방에 가입해 있고 단테님께서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연습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단테님 기법으로 공부하면서 100만 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제가 PPT를 만들거나 할 때 단테님 또는 단테님 사단 전문가분들 영상을 인용하거나 캡처하거나 해서 자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뭐 단테님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반대로 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검색하시다가 단테님을 또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테님께서 또 막 영상 퍼져날라라 내 거 도용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단테님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기법인 양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판매를 한다거나 검색식 같은 것도 단테님이 하신 건데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막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단테님께서 되게 속상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단테님의 기법으로 한다라는 건 저는 명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또 항상 기분 좋은 댓글이 달릴 수만은 없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단테님이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럼 내가 나중에 키워줄게. 그러니까 뭔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 홍보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떠한 무언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그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100만 원으로 하다 보면 일단 제가 주식에서 일단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솔직히 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템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처음 이제 영상을 들었을 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꼭 주식으로만 돈을 벌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 말고도 유튜브나 제가 제 주식을 잘하면 강의나 아니면 검색식을 팔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정말 실력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가입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시작한 거고 앞으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그러니까 주식줄랭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앞으로 뭐 폭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어떻게 또 주식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멘탈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1년 후에는 정말 내가 줄랭이가 실력이 쑥 이렇게 성장해 있을지 네 그런 것들도 정말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런 댓글이나 뭐 이런 뭐 싫어요 이런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제가 먹었던 마음 같은 거를 약간 다르게 보시는 분이 계시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일일이 답변을 원래 막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막 이렇게 이 저의 이런 긍정 에너지를 막 깎을 수가 깎아버린다 해야 되나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저를 다 응원해 주실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힘되는 멘트들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새해에 올린 영상을 지우기는 조금 아쉬워서 저는 비공개로 두고 혼자 두고두고 볼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다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존 볼린저라는 분이 만들었죠. 외국은 이렇게 이름을 가져다가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존 볼린저라는 분이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책을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라고 하셔가지고 직접 쓴 실전 기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더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광고, 앞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검색해서 이런 책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상하 밴드의 폭이 같이 움직이게 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 내에서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의 지표를 말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동평균선과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세 개의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일단 구성을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상한선이고요. 이게 하한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동평균선, 중심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 안에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이게 아주 쉽게 볼린저 밴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가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렇게 논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구성을 이제 차트로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또 더 쉽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00명에서 100점 기준이 있어요. 100명이 시험 보는데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기준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95점 이상 맞을 확률이 5%고요. 5점 이하를 맞을 확률이 5%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과 중심선, 하단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논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밖을 이 상단을 만약에 뚫거나 하단을 이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전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렇게 되면 여기로 올라가는 아이들이나 여기로 내려가 이탈하는 주가나 엄청 아래로 세거나 위로 세거나 하다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고 그 주가의 상승인지 하락인지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 수렴이 넓은 곳에서 올라가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주가 수렴이 좁은 곳에서 되기가 좋을까요? 이거는 주가 수렴이 좁은 곳에서 훨씬 아래로 혹은 위로 올라가기가 좋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힘을 넓게 그냥 흐느적 세워라 내워라 가다가 좁은 곳에서 이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네르기 하는 거죠. 에네르기 파 하기 전에 에네르기까지 간 거예요. 파를 이제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주가를 이렇게 흐느적 놀다가 에네르기 파 할 때가 위로 상단을 돌파하던지 하단을 이탈하던지에서 나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뭐라고요?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면서 이게 상방으로 갈지 혹은 하방으로 갈지의 추세를 보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또 꿀팁은 주가가 수렴이 넓은 곳보다는 좁은 곳에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의 힘이 더 세진다. 힘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볼린저 밴드 구분이랑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넣는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심선, 하한선, 상한선이 있어요. 중심선 같은 게 보통 20일 평균 이동 평균선을 써요.
20일 동안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요. 그 중심선에서 이제 표준편차 곱하기 2, 뭐 중심선에서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뺀 가격 이렇게 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하는데 이거는 20의 2 이거를 쓰실 수 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또 똑같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 좀 바꿔봤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그냥 필룩스라는 종목인데 5월 달부터 지금 최근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다 똑같은 기준에 있는 건데 이 숫자만 제가 수치를 바꿔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럼 20의 2 이게 평균 가격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볼린저 밴드가 요렇게 완만하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에 15를 했더니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5.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상단 뭐 하단이 있을 때 요 밖으로 벗어나는 5%, 요 아래로 벗어나는 5%, 요 기준이 조금 더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수치가 더 올라갔어요. 그죠? 보이세요? 여기는 조금 더 받치고 이렇게 조금 수치가 다르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 상단도 더 벌어졌고요. 여기는.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는 수치를 잘 찾으셔가지고 쓰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룩스 이제 60에 2를 했더니 확 다르죠. 여기는 완전 완만하게 그냥 넘어가는 추세가 됐고 이 위에도 그냥 아주 그냥 완만하게. 왜냐면 솔직히 여기서 하면 되게 좁잖아요. 왠지 막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를 못 뚫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미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60일 동안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가늠하는 것과 20일 동안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가늠한 것의 차이가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르죠. 여기 20의 1.5나 60의 1.5도 다르고 60의 2나 60의 1.5도 달라요. 네,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60의 2도 여기 하단선이 밑으로 좀 살짝 걸쳤는데 이게 1.5가 되니까 아예 그냥 약간 겹쳐버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20의 1.5랑 또 60의 1.5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다르네요. 그죠? 이 밑에 선이 그러니까 5월 말 6월쯤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이 앞이 여기랑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나한테 맞는 수치를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잘 찾아서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이 있어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볼린저 매매 기법은 이렇게 상단이 있고 하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요 안에서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하고요. 여기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주가가 여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상단에 닿으면 매도.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도. 이렇게 가는 거죠. 어차피 주가가 이 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어요. 상단과 하단이 좁아졌어요. 그럼 여기서 세워라 내워라 하던 애들이 갑자기 내르기 이제 파를 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파가 상단으로 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하방으로 파를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건 세력 마음이겠죠.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볼린저 밴드가 좁을 때 상단을 돌파를 해요. 이때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주가가 다니는 길인데 주가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의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상단을 돌파할 때는 여기를 돌파를 할 때는 이게 상단으로 가겠다는 힘이 강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힘을 에네르기 파를 하는 거예요. 힘을 이미 응집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갑자기 하방으로 간다. 에네르기 파 했는데 힘 빠진 파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딱 아래로 내려 꽂는다 싶을 때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여기가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더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과가 생길 수 있으니 이때는 자르시고 다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위에 이렇게 잘 올라가던 추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상단에 있던 게 다시 상단을 닿았어요. 상단을 돌파했던 게 다시 상단을 다시 닿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귀를 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때 샀다고 하면 이때 무조건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추세가 이미 하락으로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하방으로 이탈했잖아요. 그러고 다시 얘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탈했던 하단을 다시 닿아요. 회귀하는 거죠. 이때는 매수를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올라갈 거니까. 네, 올라가는 추세로 이미 조금 올라와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뀔 거니까. 근데 이때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안에 뭐 이평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위에 이렇게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렇게 아주 쉽게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이거를 차트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볼린저 밴드 네, 매매 기법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을 땐 매수, 상단을 터치하면 매도,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매수, 여기도 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매수, 여기도 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쉽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 회귀시, 네, 보시면 여기 나갔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뚫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한 번 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떴겠죠.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여기까지 마무리를 여기로 지었겠죠. 종가를. 이럴 때는 여기를 다시 터치해서 올라오면 이 볼린저 밴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힘이 추세가 다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매수. 그런데 이때 보시면 뭐 쫙 올라가지고 상단을 막 뚫었어요. 엄청 강한 힘으로. 장대 한번 파이어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요게 다시 돌아와요. 상단을 다시 터치하러 내려왔어요. 그럼 이때는 자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추세가 하방으로 바뀐 거니까. 내려가겠다. 나는 내려갈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럴 때 한번 다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매매하는 기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을 땐 매수, 상단에 닿으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나갔다가 회귀할 때 하단에 다시 닿으면 매수, 그리고 이렇게 다시 상단을 돌파했다가 다시 상단을 다시 닿을 땐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좀 쉽지? 그래서 또 우리의 존 볼리죠 선생님께서 네, 투자 요령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밴드 자체 폭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는 변동성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이분한테서 왔겠죠. 그 상단 밴드를 돌파할 때 주식을 사들이고 하단 밴드에서 이탈할 때는 주식을 팔라는 얘기예요. 이거 공매도라고 하지만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방금 이건 얘기해 드렸던 거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폭이 축소를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막 좁아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축소를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상태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축소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에네르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파가 어디로 갈지 진짜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어디로 갈지,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렴하고 있는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또
볼린저 밴드 밀집 구간 후 상단 돌파를 한 애들이 있어요. 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딱 상단을 딱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올라갈 거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리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볼린저 밴드 위에서 타고 올라가니까 그만큼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때는 사시고 요때는 매도를 해야겠죠. 상단 돌파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볼린저 밴드가 밀집 구간 후에 하단을 터치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진성 TC 건데 2020년 초반이에요. 이때 코로나 완전 해서 대폭락 나오기 전에 보시면 이전에도 이 진성 TC 같은 특징이 조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힘이 없는 거예요. 하단만 닿으면 흘러내려요. 좀 이렇게. 그죠? 주가가 요거 하단 따라서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그러다 좀 또 반동 좀 줬다가 상단 잠깐 터치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또 힘없이 쭈쭈쭈 하다가 이제 수렴 중이 된 거죠. 이땐 조금 폭이 넓었다가 요땐 좀 폭이 넓죠. 그러다 여기는 이제 다시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닿으니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위에 맞고 떨어졌어요. 이 상단 터치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터치, 하단 터치,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중심선까지만 갔다가 다시 또 흘러내려요. 이럴 때는 이런 종목은 일단 힘이 없으니까 이게 추세가 보시면 저희 맨날 줄 선긋기 하잖아요. 그런 선긋기 하실 때 보면 일단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입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볼린저 밴드로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수렴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좀 흘러내리죠. 조금씩 내려오죠. 이 그냥 하단 따라서 줄줄줄줄줄 힘없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엔 계속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계속 하단 터치 하죠.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자르시고 마음 편히 계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용 두 번째 얘기하신 거는 상단 밴드에 접근할 때 각종 지표들이 주가의 강세를 확증하면 매수하고 주가가 하단 밴드에 접근할 때 지표가 주가의 약세를 확증하면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선을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지표도 많은데 제가 아직 다른 지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빠르게 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선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따 투자 심리선에 대한 걸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하나 떴죠. 이렇게 파동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지금 투자 심리선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25%가 한 이쯤 돼요. 요쯤. 여기가 한 25% 되겠다. 그죠? 절반이 30%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75% 정도 되겠네요. 이 선 있는 데가. 반 조금 넘으니까요. 근데 보시면 투자심리 25% 이하일 때는 매수를 하는 거고요. 75% 이상일 때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과열 구간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럼 매도 구간이 되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된 거는 다 매수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만약에 투자심리선 25% 이하에서 상승 반전하는 경우는 매수를 하래요. 여기 보시면 투자심리선 25% 이하인데 이렇게 상승 반전 하시는 거 보이세요? 요런 부분은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투자심리선 75% 이상인데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향 반전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다가 이제 존 볼린저 밴드님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지표들과 강세랑 약세를 같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나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표도 같이 봐서 추세나 뭐 이런 심리선이나 뭐 다른 것들을 같이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좀 75%가 좀 넘었죠. 요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밑에서 이제 볼린저 돌파할 때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일단 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약간 상승으로 반전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네, 요때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같이 참고해서. 네, 근데 이게 다 100%는 아니더라고요. 또 보면.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점점 뭔가 하나씩 더해져 가면서 뭐 일목균형표 제가 저번에 했던 거랑 볼린저 밴드랑 뭐 이렇게 심리도랑 각종 지표들을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확실히 더 잘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하나씩 지표들을 파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같이 공부해요. 재밌잖아요. 네, 일단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매수랑 매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기법은 네, 상단 밴드를 여러 번 건드리는 반면에 점진적 약세를 보일 때 주가 하단 밴드 여러 번 건드리면 지표는 점점 강세를 보일 때 뭐 주가 흐름 반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뭐로 같이 봤냐면 이제 구름대랑 좀 같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태님께서 이렇게 또 수업을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구름대 위에서 밴드 하단을 건드리면 눌림목이고 구름대 밑에서 밴드 하단을 또 건드리면 급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이때는 확 멀어져 버리잖아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쫙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추세가 확 나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볼린저 상단이 못 따라갈 정도로 힘있게 강하게 장대 양봉이 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또 구름대 위에 있으면 이렇게 구름대 위에 있으면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이 하단의 선이 눌림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대 아래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면 하락이 나온다고 했어요. 급락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냥 하락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단을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계속 쭉쭉 터치하는데 점점 내려가죠. 추세가 아래로 빠지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단으로 쭉 빠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니까 매도를 해야겠지만 이게 또 구름대 아래 있으면 이게 구름대가 원래 매물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위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게 힘이 없이 그냥 계속 빠지는 내려가는 추세인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거래량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 터트리긴 했지만 이때 만약에 세력이 들어왔다고 해도 개미가 많이 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횡보를 하다가 개미 털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터는 것 같아요.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이제 쭉 빼는 거죠. 주가를 쭉 빼는 거죠. 그래야 더 낮게 본인들이 싸게 매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아마 1번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태님 기법에서 이게 1번 자리 이렇게 여기 횡보하는 2번 자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앞에 뒤에는 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차트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형태로 보여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대랑 또 볼린저 밴드 하단이랑 같이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리고 구름대 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또 거래량을 동반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거 성우할 때 그때 엄청 상한가 때 이때 진짜 완전 엄청 많은 거래량 터뜨렸죠. 역대적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엄청나게 많은 힘들을 쏟아 부은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이때 눌림목 주고 구름대 위에 있어서 지지 받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 네, 쭉 올라가는 형태가 또 생긴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요런 종목들을 제가 골라내는 능력은 좀 없어가지고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근데 보통은 근데 요렇게 구름대 밑에 위에 이렇게 쫙 이렇게 구름대를 밑으로 이렇게 쫙 깔고요. 주가가 그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 터지면 확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이런 식의 확실히 종목들이 날아가는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주가가 그 길을 아래나 위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강한가 약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강하게 장대 한봉에 빡 뜨면서 이렇게 상한선을 딱 터치를 해가지고 뚫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위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요. 네, 이런 거는 위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런데 반면에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면서 쭉 흘러내려요. 이런 거는 하방으로 가려는 힘이 강한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까도 처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주가가 그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를 알 수 있는 그 추세 전환을 알 수 있는, 네, 주가의 추세를 알 수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볼린저 밴드랑 뭐 거래량, 일목균형표, 심리선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어땠나요, 강의? 처음 할 때보다 조금 더 저는 정리가 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쉽지 않고요. 잘한 것 같네요. 고생했네, 줄랭이.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시죠? 저 그래도 구독자 늘었더라고요. 116년. 좋아요. 진짜 약간 저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 이런 일 저런 일 막 혼자 막 겪으면서 혼자 막 계속 고뇌도 하고 막 대체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불나방인가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저희 이런 고군분투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는 거 여러분들도 같은 주린이끼리 보시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또 보는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또 알면 너무 좋으니까요. 네,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성투하시고요. 좋아요랑 아시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다들 부자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상 줄대챙겨울행아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